아까 만나보고 싶었던 이 사진이 바로 이거예요. 김문수 후보가 턱걸이하는 모습.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총선 참패에 이어서 이번엔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로 107석의 소수 야당이 됐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야당으로 돌아간 국민의힘인데요. 이게요, 대중정당 혹은 수권정당으로 되려면 다시 한번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낙선한 김문수 후보가 조금 전 해단식, 선대 해단식 그 발언 말고도 오늘 이런 모습이 바로 공개가 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 장면, 그러니까 이제 본인 이제 마지막 그 메시지를 전하고 어제 밤 사이에 다시 집으로 귀가한 게 대략 한 어젯밤, 그러니까 정확히는 오늘 새벽 1시 한 30분쯤이었고 3, 40분쯤이었는데요. 오늘 이 영상과 이 사진을 SNS에 올린 김문수 후보입니다. 본인이 이제 봉천동에 거주를 하는데 관악산에서 이렇게 턱걸이를 하면서 체력을 과시하는 느낌, 그런 것도 있고요. 불과 몇 시간 취침도 못 하셨을 텐데, 그리고 저렇게 커다란 검은색 훌라후프를 돌리면서 본인의 원래 이게 일상이었고 아침마다 저렇게 관악산에서 큰 훌라후프도 돌리고 턱걸이도 하는 모습까지 공개를 했다. 근데 윤기찬 부위원장님, 제가 원래 방송 준비하면서 저 장면만 봤으면 그래 이제 김문수 후보도 다시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서 원래 하던 루틴대로 일상을 소화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기 왜 더 얹어서 오늘 저 선대위 해단식에서 했던 메시지를 보면 나는 이제 본격적인 다시 한 번의 정치 인생을 꿈꾸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충분히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저 SNS는 아마 김재현 전 의원 SNS 같은데, 후보 비서실장이었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김문수 후보의 SNS였으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텐데, 김재현 전 의원의 SNS에 올린 취지는 분명히 이유는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저희가 오늘 김문수 후보의 해단식에서의 발언까지 감안해 본다면, 예.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결 구도를 간단 없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어가겠다라는 취지는 분명히 보여요. 나오자마자 사실은 이제 헌임은 한 일주일 정도는 가야 되는 것인데, 바로 이제 인선부터 좀 강한 수위로 비판을 하고 나왔죠.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 당내에서 서운했던 점들을 조금 강도 높게 얘기를 했다는 부분은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결 구도를 연이어서 가져가면서, 예. 어떤 이재명 대통령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본인의 정치 행보를 예고한 것일 수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을 견제하거나 대결 구도를 이어갈 사람 나뿐이 없다, 이런 취지의 무언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으로 저도 해석은 되는데, 그런 메시지가 갖는 의미가 당대표로 나온다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인 멘토 역할을 한다는 것인지, 이 점은 제가 정확히 아직까지 예측을 못하겠지만, 예. 어쨌든 이례적인 행보로 보여지는 건 맞습니다. 그 김문수 후보가 조금 전 해단식에서 계엄에 대한 입장과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는 취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오늘 인선하는 거 보니까 참 문제가 있다라는 선명한 야당이 돼야 된다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좀 10분 동안 겹쳐서 나왔었는데요. 윤석 대변인,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나왔던 얘기 중에 일부 국민의힘의 그 중진 등의 한기호 의원인가요? 아예 이렇게 되니까 41%를 득표한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를 해야 된다는 취지의 당원 문자를 국민의힘 내부 사람들에게 공유한 모양이더라고요. 당대표는 이제 대선 후보로 이어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돼야 된다? 네.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제 21대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는 방이 있고, 예. 22대 국회의원이 모여 있는 방이 있는데, 그 양쪽 그 단체 대화방에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해당하는 문자를 올려서 다 이제
보게 하셨다 이 얘기죠. 내용을 보니까 예. 당을 사랑하는 당원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 당권 싸움부터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김문수 후보를 빨리 당대표로 만들고 지금 당직 맡고 있는 분들 빨리 사퇴시켜라. 그렇지 않으면은 뭐 당 해체 운동에 나서겠다. 어느 당원의 목소리를 빌어서 이런 내용을 의원들에게 전파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벌써부터 그럼 이렇게 된다면 한기훈 의원이 진짜 김문수 후보를 당권 후보로 이제 미는 건지 그것까지는 더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김문수 후보는 전당대회가 벌어질 경우에 당권 주자로 뛸 의사가 확실히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김문수 후보가 긍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직 의원이 4선의 의원이 당 중진이 이러한 내용의 문자를 전직 의원 그리고 현역 의원이 단체로 모여 있는 대화방에 공유할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 또 방금 전에 있었던 해단식에서의 김문수 후보의 저 발언들 선명한 야당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읽히는 그런 발언들 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본다면 김문수 후보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이제 정치권 중심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의지가 대단히 큰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기 지금 쭉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뭐 친한계 의원들은 이거 의총해야 된다. 안 할 때 할 때 구분 못하냐라고 했고 한기호 의원이 이제 당대표도 김문수 후보가 좀 해야 된다. 라는 의미의 취지를 또 문자 공유하니까 바로 이제 대통령 취임 첫날 혹은 대선에서 진 다음 날 직후부터 뭔가 국민의힘 내부가 꿀렁꿀렁하죠.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 된다. 김준욱 대변인. 그러니까 저 얘기는 봐라 41%라는 그래도 선전한 거고 김문수 후보 아니었으면 이 정도 격차로 좁히지 못했을 거다라는 취지 때문에 뭐 이른바 뭐 친윤이든 혹은 뭐 당의 주류 세력들의 김문수 후보에 대한 굳건한 신뢰, 재신임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받은 저 41.15% 저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인가 그거 가지고 지금 이제 해석 논쟁이 들어간 거잖아요. 예. 사실상 저 부분을 젖살싸 그러니까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더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 그 못한 이유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절연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비상계엄을 제대로 반성과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운드에서 찾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일단 문제의 핵심일 것 같고요. 예. 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내에서는 뭐 사실상 이 대선이 시작되기 전부터 당 안에서 어떤 그 논쟁이 있었지만 예. 이 선거를 마무리할 때까지는 그것을 표면으로 드러내는 것을 자제했었던 게 아닌가 그런 것이 이제 이 대선 패배가 확정되고 난 이후에 이미 용암이 끌어넘치듯이 넘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 정리들을 당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친윤이라고 하는 특히 영남 주도의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저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낼 것인가 하는 부분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해석들은 뭐 사실은 어떤 득표율을 보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뭐 논란의 여지로 본다는 건 아닌데 그럼 윤기찬 부위원장님 뭐 이른바 국민의힘의 뭐 주류 세력들이 뭐 춘이라고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주류에서 대체적인 시각들은 이게 보면 거칠게 그냥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득표를 더하면 49.49니까 이재명 대통령보다 높다? 이 두 사람의 표차가 289만 표 차인가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291만 표를 득표했기 때문에 그럼 김문수 후보하고 이게 뭔가 메시지만 확실하고 단일화했으면 이길 대선이었는데 그게 믿지 못했고 김문수 후보는 10분 본인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당의 쇄신과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분명 이것도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것도 혁신 아닌 혁신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또 출마 의견이 있겠죠. 나오게 되면. 예. 그러니까 당대표라는 것은 당내에 여론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사람 또는 명분을 내세우는 명분을 가장 설득력 있게 설파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뭐 무리 정치이기 때문에 많은 지지를 얻는 분이 당대표가 되는 것이고 예. 누군 되고 누군 안 된다 뭐 이런 것은 이제 구도를 만드는 사람들 각자가 할 일이지만 거기에 대한 평가는 당원들이 하는 건데 아마 과거의 예들에 비춰볼 때 옛날에 2017년도에 홍준표
모델이 있죠. 그 당시 24%를 득표하고 아마 이제 대선에서 패하고 나서 바로 당대표에 들어와서 이제 승리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 2018년도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대패하고 이제 물러납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지금 현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대선에서 지고 국회의원, 당대표 2번, 그 다음에 대선 이런 식으로 뭔가 다음 대선을 위해서는 당대표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뭐 이런 식의 계산이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실제 당대표를 본인이 당을 개혁하는 측면을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다음 대선을 위한 교도보로 삼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본인들의 정치 일정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따라서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설계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조만간 각자의 입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보면 예. 여러 정치 세력이 당대표를 하겠다라는 부분을 숨기지 않고 계속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예. 관련돼서 당원들의 평가가 따르겠죠. 근데 장현주 변호사님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합치면 반반이고, 뭐 마치 그 단일화만 정말 100% 오롯이 다 표가 끌어모았으면 이재명 대표도 이길 수 있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뭐 단일화 부분으로 하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도 다소 이렇게 꽤 유리했던 대선 국면에서 과반을 얻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도 통합 얘기도 할 수 있고 결국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염두에 둘 부분은 이제 이게 뭐 TK가 결집했는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염두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해서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의 맥락이라고 보입니다. 예. 물론 49.42%라는 득표율로 당선이 되었지만 과반에는 미치지 못했긴 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실상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을 하는 안정적인 지지율은 그래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렇지만 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해주지 않은 국민들도 분명히 존재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통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위해 계속해서도 메시지를 낼 것이지만 또 통합과 협치를 위해서 어떤 행보와 또 어떤 인사를 보여줄지 이런 부분을 좀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여기 아까 잠깐 자막에도 지나갔지만 대구 경북은 본투표가 쭉 몰리면서 그 여러 출구조사보다는 확실히 이재명, 김문수 두 사람의 득표율이 좁혀졌었거든요. 근데 반면에 또 여기 보면 부산 경남은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40%를 뚫고 아무래도 대구 경북보다는 부산 경남이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층 결집이 좀 다소 부족했던 건 있는 것 같습니다.